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저를 구원해준 책 3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살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기가 오잖아요. 남들은 다들 성장해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시기예요.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. 처음에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탈락 통보 문자를 하루에 3통씩 받기도 했고, 그렇게 어렵게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는 일을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뒤로 제 사수가 저한테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. 가령 메일을 쓰면 다른 동기들한테는 제 이름이 승현인데 승현님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부드러운 말투에 이모티콘도 쓰곤 하는데, 저한테만 신승현님 이거 처리 바랍니다 이렇게 꼭 성까지 붙여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한 글자 차이인데 그 한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겠더라고요.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제가 고치기라도 할 텐데 거리를 둬버리니까 그냥 조용히 선 밖으로 밀려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때부터 저는 출근하면 제 사수 표정부터 확인을 했습니다. 표정이 괜찮으면 오늘은 넘어가는 날, 안 좋으면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은 날, 실제로 점심에 체한 적도 있어요. 자존감이 낮다는 게 그런 상태입니다. 남에게 휘둘리면서 내 하루가 정해지는 것. 저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존감 관련된 책 3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를 완전히 바꿔준 책 딱 3권이 남았습니다. 그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. 이 책의 핵심은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. 간단합니다. 사수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사수의 과제고, 그걸 보고 상처받을지 말지는 내 과제라는 뜻입니다. 처음 읽었을 때는 솔직히 말장난 같았어요. 상처받는 걸 내가 고를 수 있다고? 그게 되나? 싶었죠. 그런데 그 주에 또 메일이 왔습니다. 똑같이 신승현님으로요. 예전 같으면 또 멘탈 나가서 그냥 하루를 통째로 날렸을 겁니다. 회사 생활이 이렇게 꼬이는구나. 아직도 날 싫어하네. 지난주 보고서 때문인가?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돌렸을 거예요. 근데 이 책을 본 후에는 좀 달랐습니다.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하기로 한 건 저 사람 선택이다.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물론 여전히 기분은 좀 나빴어요. 다만 그게 하루를 잡아먹지는 않았습니다. 2시간 걸리던 일이 30분으로 줄었어요. 그러면서 크게 바뀐 게 하나 있는데,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못 물어봤어요. 이걸 물어보면 진짜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혼자 붙잡고 있다가 더 늦어지고 더 못하는 사람이 되고 반복이었습니다.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이 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. 모르면 물어서 빠짐없이 적어놓고 아는 건 제대로 하고, 그렇게 하나씩 처리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했어요.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수도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졌고 그의 고과도 잘 받았습니다.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마음을 열어서 제가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. 제가 먼저 신경을 덜 쓰기 시작했고, 그러니까 일이 되었고 관계는 그 다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을 첫 번째로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. 자존감이 낮을 때에는 자기가 왜 힘든지도 몰라요. 그냥 내가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죠.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남의 몫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어서라고 알려줍니다. 그러니까 읽고 나면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지는 책이에요. 두 번째는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. 제목만 보면 다 신경 끄고 내려놓으라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. 저자 맨슨이 말하는 건 신경 쓸 걸 고르라는 겁니다.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엉뚱한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. 저한테 그거는 인스타그램이었어요. 그 시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침대에 누워서 피드를 내리는 게 제 마지막 하루의 일과였습니다. 누구는 더 크고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, 누구는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있고, 또 누구는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고 소식이 막 떴죠. 근데 그게 단순히 부럽고 말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. 저는 회사에서 실수가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잘해서 더 좋은 데로 가는데 나는 여기서도 못하고 있구나. 심리학에 사회적 비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혼자서 정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정한다고 해요.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건 각자의 가장 좋은 순간들이잖아요. 결국 나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수백 명의 가장 좋은 날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. 이런 비교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때 제가 유난히 나약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.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환경에 매일 노출되고 있었던 거죠. 회사에서 하루 종일 눈치 보고 집에 와서는 남들 사는 걸 보면서 또 나를 깎았던 거예요.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자 맨슨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신경 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그걸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책을 읽고 제 하루를 한번 살펴봤어요. 회사에서 눈치 보는 데 쓰고 또 남은 걸 인스타에 쓰고 나면 정작 제 일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.
사실 저는 그때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. 책을 통해서 저는 인생이 바뀌었고 책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런데도 한 2년 넘게 고민만 했습니다. 친구들이 보면 창피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인스타를 보는 시간부터 줄였습니다. 앱을 아예 지워버린 건 아니고 맨날 침대에 누워서 피드 내리고 있는 거를 그만뒀어요. 그렇게 비운 시간에 책을 읽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뭘 하면서 사는지 덜 궁금해지더라고요. 이제는 인스타에 좋은 소식이 뜨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는 합니다. 저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,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은 신경을 끄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라고 합니다. 다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을 했어요. 첫 번째 책으로 남의 몫을 내려놓아도 내면의 불필요한 노이즈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거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존감의 6기둥입니다. 저자 브랜드는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심리학에서 본격적으로 파고든 사람이에요. 이 책에서 그가 말하는 건 자존감이 성격이 아니라 6가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죠. 자기 수용, 자기 책임 같은 것들인데 저는 그 중에 자기 주장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. 원래 저는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잘 못 냈어요.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거는 너무 비효율적인데, 저건 좀 아닌데 하면서도 말하지 않고 끝나고 나와서 후회만 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못 말한 날에는 집에 오는 길이 마음이 유독 무겁고 찝찝했죠. 그러다 이 책을 읽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의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.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요. 지금도 기억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떨렸고 딱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분위기였어요. 근데 그날은 집에 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. 그때 깨달았어요.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서 말을 한 게 아니라 말을 해서 자존감이 올라간 거구나. 순서가 반대였던 거예요. 저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. 앞에 말씀드린 두 권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책이라면 이 책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읽고 나면 오늘 당장 할 게 하나 생길 거예요. 자,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자존감이 왜 낮아졌는지를 알고 중요하지 않은 걸 내려놓고 그 다음 자존감의 축을 세우는 이 순서로 읽었을 때 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. 자존감이라는 문제 하나는 이 3권에서 끝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자존감 책만 30권 넘게 읽고 나서 결국 이 책들로 돌아왔어요. 새 책을 계속 찾는 것보다 이 3권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다르게 느껴져요. 사실 저는 지금도 촬영하면서 말을 자주 버벅입니다. 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 가끔은 공격적인 말을 듣기도 해요. 그런 날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. 하지만 예전처럼 며칠씩, 몇 주씩 가지는 않아요. 그 차이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책들입니다. 물론 살면서 마주치는 문제가 자존감 하나는 아니잖아요. 무기력할 때, 사람 관계가 힘들 때,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상황마다 필요한 책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상황별로 총 30권을 정리해둔 리스트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7년 동안 책을 약 850권 이상 읽었는데 그 중에 정말 고르고 고른 인생책들이니까요.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책 관련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